약혼자 키타이와 함께 밤을 보낸 후 막 그의 집을 나서려고 하는 그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 히로세 미치. 帰るの。ごめん、起こしちゃった？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며 침대로 파고들던 키타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속옷 차림 그대로 뭔가를 들이미는데요. 広瀬美智さん、僕と結婚してください。 가슴이 뛰지 않는 프러포즈.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기에 승낙해버린 그녀는 약혼자의 집에서 나와 돌아가다가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합니다. 今救急車呼びますから。大丈夫だから。でも 고통을 참으며 자리를 뜨려다 미치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찾는 것을 보고는 헬멧을 벗고 다가온 그는 앳돼 보이는 남자였는데요. 早く病院行かなきゃ。こっちは自分で探すから。 그는 재빠르게 반지를 찾아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은 그의 휴대폰. お父さんはまだ寝てる。 미치는 집에 들러서 옷만 갈아입고는 학교로 향했는데 출근하자마자 교감 선생님은 그녀의 반에 배정된 전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でも前の学校で不登校になった生徒ですよね。 하지만 교감은 그녀의 항변을 묵살했고 미치는 문제의 전학생을 데리러 갔는데 어찌 된 일인지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폼을 잡고 있는 낯익은 전학생. あなたの担任なの。嘘。 전학생은 바로 오늘 새벽에 그녀와 조우했던 오토바이 남이었기에 당혹감을 억누른 채 그를 데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간 미치. 黒沢光です。 미치는 히카루가 이전 학교에서 등교 거부를 했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대형 병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主人が亡くなってから経営の方やってるだけなんです。 등교 거부의 이유를 조심스럽게 묻는 미치에게 그녀는 히카루가 학교에 안 나가고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졸업을 시키는 조건으로 전학을 보낸 것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そのことを光くんはもちろん知りません。 다음날 그녀의 교탁에는 남학생들이 적어놓은 음란한 내용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誰こんないたずらするの。 담임인 그녀를 노골적으로 희롱하는 남학생들과 그녀를 싫어하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화장실에 간 미치는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했는데 그녀를 눈에 거슬려 하던 여학생들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는 あんたなんか学校やめちま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학교 건물 뒤편으로 간 그녀는 그곳에서 마주친 히카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私ってやっぱり教師に向いてないのかも。老けちゃえば。 세상을 비웃듯 쿨하게 말하더니 보란듯이 훌쩍 담을 넘어버린 히카루. 待って。 지금껏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아왔던 미치는 그 모습을 보자 왠지 모를 일탈에 강렬한 충동이 생겼고 히카루는 자신을 따라온 그녀에게 헬멧을 건네주더니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どうしよう。帰ったらなんて言えばいいの？言い訳なんかさ、明日考えれば。 학생 때도 안 해본 첫 땡땡이라 걱정이 태산인 그녀에게 히카루는 이왕 땡땡이 친 거 남들 신경은 끄라고 합니다. 免許持ってんだろうな。 히카루의 충고를 받아들인 그녀는 무면허인 주제에 오토바이를 직접 몰고 해변으로 갔고 오토바이는 쓰러지고 말았지만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 なんかスカーッとした。 그때 히카루의 휴대폰이 울렸는데 엄마의 감시가 지긋지긋하다며 휴대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히카루. どうせ他にかけてくるやつなんか誰もいないし。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의 말투가 신경 쓰였던 미치는 그가 던진 휴대폰을 찾아서 그에게 건네주면서 電話番号教えて。私がかけるから。 다음날 학교에 출근한 미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교감 선생님의 불호령이었지만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난 듯 그녀의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なんかいいことでもあったわけ？ 하지만 학생도 아닌 선생님이 땡땡이를 쳤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미치. 若い男とバイクに乗ってたって噂があるんですけど。 미치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를 변호해주는 히카루. 俺だよそれ。先生が調子悪いって言うから呼びまで送っただけだよ。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가니 그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땡땡이를 치는 모습에 낙서가 있었고 교감 선생님은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히카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もしかして寄付をもらってるからですか？ 병원장인 히카루의 엄마가 기부금을 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퇴학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히카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ちょっと待て。どこ行くんだ。
엄마의 기부금에 대해 알게 된 히카루는 더욱 반항적으로 변해갔는데 화재 경보를 울리고 유유히 학교를 빠져나가려 하는 그를 담임으로써 붙잡는 미치. いいだろどうせ間に合ったって大学何年だから 그는 또다시 담을 넘어 사라져버렸고 거리를 방황하던 그는 우연히 미치와 그녀의 약혼자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ここにしよう。な 퇴근 시간에 맞추어 그녀를 데리러 왔던 약혼자 키타이는 예식장을 정한 김에 결혼 날짜도 후딱 정해버리자며 들뜬 목소리로 말합니다. え夏なんでダメ？ 결혼을 서두르는 키타이와는 다르게 미치는 자신도 모르게 결혼을 망설이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라는데요. もしもし警察 결혼을 미루자는 이야기를 하려던 그녀는 히카루가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는데 서점에서 책을 훔치다가 잡혀왔다는 학생들. 一緒にいたんですが彼の方が全部やったと言ってまして 경찰서에 도착한 히카루의 엄마는 이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라며 그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あなたのクラスに入ったからかもしれません。 그녀는 히카루와 미치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에 대해서 들었다면서 학교 측의 담임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光は私にとって全てなんです。 점점 더 엇나가던 히카루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고 결혼식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하던 중이었던 미치에게 히카루를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まさか一緒にい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私も一緒に探してみます 그녀는 수소문 끝에 히카루가 있다는 클럽까지 찾아가서 술에 잔뜩 취한 그를 발견했습니다. 黒沢君帰るわよどいてくれよ 그녀는 히카루를 억지로 끌고 나왔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그녀가 한심하다고 하는 히카루. いっつも無理して笑ってる先生かよ幸せそうなふりしてる婚約者かよ 그 말을 한 후 그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또 물건을 훔치려 하자 그녀는 갑자기 물건을 주머니에 담기 시작합니다. マジかよやめろよ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고 편의점에서 도망쳤는데 왠지 모르게 그녀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分でもわかんない何やってんだろ私 한참을 정신없이 도망쳐 건물 뒤편에 숨은 두 사람. 울먹이는 그녀에게 다가간 히카루는 키스하려고 했지만 이내에 정신을 차리고 담임의 신분으로 돌아온 미치는 あなたは自宅謹慎中なのよ結局教師も飲ん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미치는 약혼 반지를 바라보며 자신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今日から先生のクラスはしばらく担任を代行しますので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히카루 엄마의 요청 때문인지 그녀의 반 담임을 당분간 교감이 맞는다고 하고 담임이 바뀌자 학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히카루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학생들. ごめん夢中で見えなかった 심지어 몇몇 악의적인 학생들은 그녀를 가두고 희롱하기까지 하는데요. 黒沢なんかより俺と付き合ってよ 다행히 큰일이 나기 전에 간신히 교실을 벗어나 컴퓨터실에 앉은 미치. 저편에 앉아있던 히카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숨막힐 듯 답답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고 히카루는 그림을 그리며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한 미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그곳에 가지 않았고 히카루는 절망하여 미치에게 전화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さよなら幸せに 会いたい 저녁 내내 망설이기만 하던 그녀는 마침내 히카루에게 달려가려고 결심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약혼자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他に好きな男でもできたのかよ。お前どうかしてるよな。 약혼자의 집에서 빠져나온 미치는 히카루와 만나기로 한 교문에서 그의 오토바이를 보고 히카루가 학교 안에 있음을 확신했고 한밤에 어두운 학교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도서관에 잠들어 있는 히카루를 발견합니다. あんたなんか好きじゃないって同じこと言いに来たんでしょ違う好きよ 그동안 억눌러왔던 히카루에 대한 감정을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은 학생과 교사라는 금기를 넘어 키스를 했고 도서관의 정막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寝たふりしてない このまま時間が止まればいいのに 두 사람은 경비 아저씨가 출근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학교를 빠져나갔고 공원에서 시간을 적당히 보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 출근과 등교를 했습니다. 先生、昨べはお泊まりですか？昨日と服が変わってないんですけど。 학생들은 또 짓궂게 그녀를 놀렸지만 히카루를 사랑하게 된 후 달라진 그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비밀을 간직한 채 종종 눈빛을 교환하면서 전과는 다른 학교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ごめん待った 수업이 끝나자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학교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지만 행복해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한 미치. どうしたの？うちの学校の子に見えたから 미치가 잠시 전화를 하는 동안 어디엔가 다녀온 히카루가 그녀에게 내민 것은 바로 커플 반지. ありがとう婚約指輪と違ってちょっと安物だけど。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며칠 후 히카루의 엄마는 다시 한번 학교를 찾아와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黒沢君と一緒にいるところを見た人がいるんですよ。 결국 그녀는 담임직뿐만 아니라 2학년 C반의 수업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점점 더 퍼져나가는 소문. これだったら広瀬先生に聞きなさい。ナンパする方法とかなら教えてもらえそうだけどね。 다음날 출근해보니 교감 선생님은 이미 그녀의 아버지가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그녀에게 퇴직원을 내밉니다. 今朝の朝礼でお別れのご挨拶お願いしますよ。 갑자기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된 미치. 어쩔 수 없이 강당에서 열린 조례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広瀬先生が結婚退職なさ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れでは広瀬先生 아직 학교를 떠날 마음도 히카루에 대한 마음을 접을 생각도 없는 그녀는 学校を辞める気はありません 예상치 못한 발언에 강당에 있던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이어진 그녀의 폭탄 발언. 黒沢光君を愛してます 돌이킬 수 없는 공개 고백. 이제는 정말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그녀는 히카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行こう二人で行こう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히카루의 엄마 또한 격양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외치며 뒤쫓아왔지만 그 어떤 외침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서로만 보이는 두 사람. 두 사람이 그대로 도망가 버리자 히카루의 엄마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찾아간 이는 미치의 약혼자였는데요. あの方の行きそうなところとかご存知ないですか？ 히카루의 엄마는 미치를 유괴범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했고 그녀가 걱정된 키타이는 협조하기로 합니다. 親父のことが知りたい。 행선지도 없이 무작정 도망친 두 사람은 돌아가신 히카루의 아버지가 생전에 머물렀던 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もしかして光か？ 두 사람은 먼저 히카루의 삼촌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두 사람의 행적을 쫓던 약혼자 키타이. 帰るんだ。 잠깐 자리를 비웠던 히카루는 이 모습을 보았고 곧이어 두 남자 사이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키타이가 주먹을 휘두르며 히카루를 때리기 시작하자 미치는 서류 가방으로 그를 내리쳤고 두 사람은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망가던 두 사람은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해 히카루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었는데요. 肋骨にひびが入ってるようです。気がつきませんでした？ 한편 눈앞에서 두 사람을 놓친 키타이는 히카루의 엄마에게 연락해서는 こっちの警察に捜索願いを出した方が。 며칠간 입원하기로 한 히카루를 두고 먹을 것을 사온다고 잠시 병실에서 나온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은 탐문 중인 경찰. 願いが出てるんですが。 미치는 서둘러 히카루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고 두 사람은 또다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ここが2人が逃げた病院です。乗ったバスの終点はここだから。 두 사람을 찾아내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만나서 국리를 하는 히카루의 엄마와 미치의 약혼자 키타이. どこか心当たりないですか？ 도망자 신세가 된 히카루와 미치는 히카루의 아버지가 있었던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고 낡았지만 아늑한 작은 집을 월세로 구해 그곳에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ここは俺たちの自由な国なんだから。 두 사람은 비록 낡고 허름했지만 소중한 보금자리인 이곳을 정성껏 꾸몄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미치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あなた、光は一体どこに行ったの？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생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그림을 지켜보던 그녀는 문득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히카루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미치는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두 사람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앞을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ちょっとお話聞かせてもらえますか？
평균 시청률 21.5%, 마지막 회 시청률은 29.5%를 기록하며 그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등극했던 드라마 마녀의 조건. 교사와 제자의 사랑이라는 소재 때문에 방영 당시 찬반 논란이 거셌으나 금기를 깨는 순수함을 강조한 연출로 많은 지지를 얻기도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드라마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만큼 시청자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나뉘는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 마녀의 조건인데요. 처음엔 소재 때문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보며 응원하게 됐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한 인간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평가를 한 의견도 그래 둘이 자유와 사랑을 갈망했는지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선생이 고등학생을 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OST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타다 히카루의 First Love가 드라마 주제가로 쓰였으며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는 기록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부모와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여교사 미치. 그녀는 자유를 갈망하던 중 학교에 전학 온 미소년 제자 히카루를 만나게 됩니다. 억압적인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히카루와 미치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금기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향해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하려 고군분투합니다. 히로세 미치 역의 마츠시마 나나코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중이었는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용감한 여교사를 연기하며 톡배우로서의 입지를 붙였습니다. 히카루 역의 타키자와 히데아키는 당시 자니즈의 신예였는데 그는 신비롭고 반항적인 미소년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엄청난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드라마 속 히카루는 정말 마녀의 유혹을 받는 소년 같았다. 타키자와의 리즈 시절을 보고 싶다면 무조건 이 작품을 봐야 한다고 시청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리뷰에서 격정적인 여정은 대부분 포함했고 후반부는 이 일이 해결되는 과정들이 그려지는데요.